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지수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지수의 어떤 조정에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21선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21선까지 또 터치를 하고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좀 더 이제 좋았을 뻔했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어쨌든 이 5일선이랑 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면서 바닥권을 뭐 잘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은 또 어떠했고, 수급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지수는 어떤 방향성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은 이 리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리튬 영마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최근에 어떤 배터리 업계에서 이 리튬에 대한 이런 역마진이 나오면서 이런 전기차가 과연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리튬 지금 키로당 가격이 이제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업계 역마진 등 단기적인 충격 지금 직면하고 있으나, 리튬 값 하락에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갖고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튬 역마진은 이제 왜 생기는 거냐? 이 역마진은 뭐냐? 그러니까 리튬 역마진이라는 것은 이 역마진,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만들 때 이 투입한 어떤 원가보다 이 낮은 가격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좀 팔게 되면서 이런 손실이 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 업계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1만 원에 원료를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원료로 이제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납품 시점에는 시세가 폭락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키로당 1,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고가로 만든 이 배터리 제품을 시장 가격에 맞춰 갖고 저가에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죠. 이게 이제 역마진이에요. 이게 이제 전기차 업계에 있어 갖고 이 전화위복의 기회인 이유. 사실 이런 고통, 단기적인 이런 고통들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으로 이제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역마진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 뭐 리튬이 이대로 뭐 사실 그대로 쭉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도 아닐 테고, 어쨌든 뭐 미래의 어떤 리튬 가격은 사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우상향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기회일까?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배터리 가격도 하락이 되는 거고, 전기차 가격도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 이제 대중화. 그러니까 전기차가 싸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도 이런 리튬 역마진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뭡니까? 제조를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원료 생산자이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이 나왔을 때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현재 이제 아르헨티나 뭐 옴브레 무에르코 염호라든지 이런 호주 필바레 미네랄즈랑 지금 합작 통해 갖고 지금 리튬 원료 생산부터 해 갖고 수산한 리튬 가공까지 지금 뭘 구축하고 있습니까? 풀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뭐 하여튼 이 아르헨티나 이제 염수 리튬, 그리고 국내 이제 광석 리튬까지 해갖고 공장 준공해갖고 이게 총 한 7만 톤 이상의 어떤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2028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총 1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 공급 가능한 규모를 지금 앞으로 이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갖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 틴토라는 이 영국 업체가 미국의 이 아르카디움이라는 그 리튬, 미국의 아르카디움 리튬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무려 한 10조 원의 이제 인수를 하면서 세계 3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한다. 요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리튬 시세가 너무 이제 바닥이고 어떤 리튬 시세의 하락 속에서 이런 저가 매수 전략. 그래서 리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도 어쨌든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호주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얘네들이 돈이 많아서 10조 원의 인수를 한다. 이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사업성을 평가하고 경제성을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도 사업성을 평가하고 경제성을 평가하고 저점 매수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너무 어두웠지만 트럼프 이기 행정부 안에서도 이런 대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국산화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랑 이 해외 우려 집단 FEOC 기준이 당장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죠.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사실 이 세부 규정안 안에는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을 했고 따라서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FEOC 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런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리튬을 조달받기 시작하면 북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이런 IRA에 대한 이런 리스크, 해외 우려 집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을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런 해외 우려 집단 FEOC 요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지금 세부 규정 안에서 이 FEOC를 사실상 이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이제 그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배터리 핵심 강물의 경우 강화된 이런 IRA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이제 해외 우려 집단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FEOC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포스코는 준비를 다 해놨어. 수직 계열화를 다 시켜놨고 앞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리튬을 직접 조달받기 시작하면 북미 사업이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일정 부분 이제 늘어나게 되면 포스코가 하고 있는 사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양극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 양극재를 생산을 하려면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또 리튬 구매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갈 것이고 중국산이 아닌 포스코 홀딩스가 제공하는 이런 리튬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중국 공급망, 중국이 아닌 비중국 공급망 이 구축 기업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리튬 시세가 최근 들어가고 6만 위안을 잠깐 이탈을 시켰지만 다시 지금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고점까지도 뚫어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자동차, 전기차 업계는 아무래도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중국이나 뭐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40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다시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쪽에는 리튬이 막 넘쳐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떤 칠레라든지 이런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 강산 개발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하고 호주에서 지금 생산하는 어떤 그 리튬에 대한 이런 생산량 정체로 인해 갖고 지금 공급이 약간은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은 뭐 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리튬 시세는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감산에 대한 좀 내용만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을 좀 내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6만 5천에서 7만 위안까지만 이제 올라가도 이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리튬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리튬 시세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60만 위안까지 갔던 이 리튬 시세가 거의 10분의 1토막 났다 보니까 그래도 이 10만 위안까지는 그래도 반등세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향 안정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리튬 시세는 이 안정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위안까지만 올라와줘도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리튬 분야 매출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리튬 시세에 대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봤을 때 이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리튬 역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포스코 홀딩스 같이 이렇게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오히려 이런 경쟁사 일정 부분 이제 경쟁사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로 인해 갖고 어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런 확대 이런 것들이 어퍼추니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요즘 워낙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에 있어 갖고 이런 다변화 트렌드 이런 것들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재미없는 구간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거침없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있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 나왔던 이런 거래량보다도 조금 더, 2배 이상의, 3배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 나온다.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사실 최근에 어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 이때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바닥 잡기가 오래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런 이제 거래량 이때부터 나오시겠지만 여기서 강한 이제 돌파가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죠. 마찬가지 네이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래량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갖고 2배, 3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결국 주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고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그때가 중요한 좀 타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좀 이런 횡보세를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일정 부분 이 횡보가 완료가 되면 어떤 시기가 되게 되면 이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올해 이제 하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자, 2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실적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2분기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하지만 더 기대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 3, 4분기, 특히나 4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리튬에 대한 이런 성장 가능성을 숫자로서 확인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이제 중요하다. 특히나 하반기가 이제 중요하다. 지금 6월도 27일이고 6월도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이제 펼쳐질 건데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올해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일정 부분 쌍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올라갈 때가 이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좀 포스코 홀딩스 투자가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지금 SM 경제연구소 텔레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휴림 로봇이라든지 CS 베어링, 제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9시 18분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분봉상 봤을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9시 18분, 그죠? 9시 한 18분이면 여기 9시 18분 요때죠. 요때 추천을 드렸고, 자,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 우리 한 2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드리고 있고, 무조건 뭐 20%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한번 입장 체험을 좀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갖고 단기 종목 좀 해보실 분들은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수익을 좀 드리고 있고, 매일마다 드리고 있어요. 매일마다 어제도 뭐 이런 식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장중에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좀 참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멤버십이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냥 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이제 커피 한 잔 값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멤버십 안에서도 뭐 이런 수익 드리기도 했어요. 지난 이제 5월 29일 날 코오롱 추천해 갖고 지금 63%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텔레그램 체험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조정을 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요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 약간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거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이제 고점도 이제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화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투자자들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 기관들 뭐 공매도도 오늘 좀 나왔고 한데, 그래도 패시브 자금 금융 투자 쪽에서 좀 들어와 줬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뭐 좀 공매도도 나오고 뭐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는 뭐 크게 계속해서 막 매도세가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조금 늘기는 했지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공매도가 오늘 조금 나왔어요. 거래량 대비하고 한 10% 정도 나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7%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공매도라든지 뭐 대차에 대한 부분도 신용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를 뭐 대차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근데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야 뭐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과대납폭 종목이다. 월봉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이런 구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밸류 상이나 지금 어떤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4시간 봉상으로 봐도 지금 우상향 저점대를 좀 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요 구간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지지 라인 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봉상으로 좀 21선을 좀 안착해주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좋아요 꼭 한 번씩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